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인공지능 시대 뇌신경과학과 유덕한 시민교육 6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는 선생님들 출석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은 선생님, 방은찬 선생님, 승예슬 선생님, 신다정 선생님, 양진아 선생님, 이민석 선생님, 장희영 선생님, 조윤희 선생님. 네, 이렇게 8분 선생님 모시고 이번 학기 강의 진행하고 있고요. OT에서 말씀드릴 때 중간고사 이전에 논문 3편을 강의 형태로 다루어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까지 2편을 다룬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연휴 기간 때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지금 강의를 조금 늦게 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목소리가 아직도 회복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으시기에 조금 불편하실 수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학기술 전반에 대한 논문을 다루어 보았었고, 두 번째는 신경과학과 관련한 논문을 다루어 보았었죠. 이제 세 번째 논문이 저희 이클래스 자료실에도 탑재되어 있는 제4차 산업혁명과 AI 윤리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강의 때는 제가 화이트보드 활용해서 판서를 병행해 가면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판서는 진행하지 않고 좀 유튜브 같은 형식으로 선생님들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게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실 인공지능 융합 전공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 인공지능 관련해서 논문 딱 한 편 쓴 이게 선생님들보다 훨씬 더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어렵겠고요. 그래서 강의 형태로 한다기보다는 가볍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함께 읽어나가면서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볼까 합니다. 내용적인 측면은 정말 평이하고요. 선생님들 편하시게 읽으실 수 있을 텐데, 저희가 이제 강의명이 시민교육이잖아요. 앞서 다루었었던 두 논문 같은 경우는 교육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었는데, 이 논문에서는 마지막 장에서 교육에 대해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선생님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보실 만한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문 요약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 머릿말부터 해서 천천히 읽어나가는 방식으로 이번 주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40쪽입니다. 현대문화의 특성을 한마디로 규정하자면 아마도 역설적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현대인이 이룩한 고도의 기술 문명은 궁핍과 고역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인류의 오랜 소망을 성취시켜 나가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각종 질병과 재해로부터 인류를 보호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현대 기술 문명의 소산인 각종 정보 및 교통 수단들을 비롯해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들은 인류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경이로운 생활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으며, 또 앞으로 얼마나 더 놀라운 문명의 이기가 출현할는지 예상을 어렵게 한다. 장회익이라고 하는 유명한 과학자시죠. 제가 과학기술 관련한 첫 번째 논문에서 지금 과학기술 시대의 윤리학 위기의 성격을 역설적이라는 표현으로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장회익 교수님의 표현을 빌려서 썼던 것이죠. 그 아래 부분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가 역사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는 기술 문명의 발전이 언제나 함께 존재해 왔다. 그리고 이런 발전에 따른 사회적 대응과 함께
윤리적 대응 또한 이루어져 왔는데 이와 같은 과정은 때로는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도 하였지만 현재 기술의 발전 속도는 인간의 즉각적 대응에 상당한 어려움을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주에 다루어 보았었던 조슈아 그린 이중 과정 이론에서 과거의 도덕 문제는 공유지의 비극 문제라면 현대 사회의 도덕 문제는 상식 도덕의 비극 문제다. 친숙하지 않은 비친숙성을 공유하는 새로운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서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나노기술, 생명공학, 자율주행 자동차 등 정보통신 기술에 기반한 여러 가지 분야의 융합으로 초래된 제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을 급격하게 변화시키며 우리 미래를 재편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물결의 새로운 힘은 우리 삶의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이것이 초래할 윤리적 영향에 대한 검토가 인류의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4차 산업혁명, 그것과 관련되는 대표적인 기술이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분야 중에 바로 선생님들께서 공부하고 계신 인공지능과 같은 전공이 각 대학에 새롭게 신설되고 있다는 것, 요즘 굉장히 활발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학문 분야라고 할 수 있겠죠. 선생님들 몸소 느끼시고 있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단락으로 내려가세요. 인간은 다른 모든 동물과 마찬가지로 살아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해야 하는 존재이다. 다만 동물과 달리 인간은 행동에 대한 윤리적 측면의 평가를 내리고 그런 평가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행동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들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한다. 윤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한 행동의 기본적 요건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해서 논의할 수 있다. 이 요건 또한 장혜익 선생님의 논의를 빌려왔습니다. 첫째는 방향 설정의 요건으로 이것은 무엇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능력 구비의 요건으로 이것은 첫째 요건을 현실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힘의 배양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급격한 기술 변화라는 현실 속에서 이 두 가지 요건을 만족시키는 행위 양식의 정립은 기술과 윤리가 정합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선결 과제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아래 단락은 제 논문이 이후 진행될 그런 개요 정도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뛰어넘도록 하고요. 바로 두 번째 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기술 진보의 윤리적 의미. 제가 아마 과학기술 시대 새로운 윤리학의 필요성 관련한 연구, 거기서 사이파이라고 하는 개념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과학적 사실, 윤리적 규범. 이 두 가지 좀 통속적이고 통합적인 논의 말씀드렸는데 이 장은 그런 방식으로 구성해 보고자 노력한 내용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흔히 기술은 그저 중립적인 도구일 뿐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런 사고방식의 연장선상에서 현대인들은 과학만이 사물에 대한 진리 파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과학주의적 사고방식과 그것에 입각한 기술만이 인간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도 합니다. 마르틴 하이데거는 기술을 중립적으로 보는 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2주차의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성 문제 언급해 봤었죠? 거기서 가치 중립 반대하는 대표적인 사상가가 하이데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열정적으로 긍정하든 부정하든 우리는 어디서나 부자유스럽게 기술에 매여 있는 셈이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는 기술을 중립적으로 고찰할 때이며 이 경우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내맡겨진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이 신봉하는 이러한 사고방식은 우리로 하여금 기술의 본질을 전혀 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하이데거의 지적과 같이 기술을 단순히 중립적인 것으로만 보는 태도는 인간이 영위하는 삶의 세계와 괴리감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고 갈망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인간은 단순하게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만이 아니라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의 모습 내지 기술의 조건 속에 중립적으로 적응하기만 하는 존재라기보다는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자기 삶과 그가 속해 있는 사회를 바람직하게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현실의 우리 앞에 나타나는 제4차 산업혁명의 모습 또한 단순히 가치 중립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는 윤리적 함의를 신중하게 고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윤리적 고찰을 위해 우선 우리는 제4차 산업혁명이 가지는 객관적 특징에 대해 면밀히 이해하는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 제4차 산업혁명의 세 가지 핵심 기술, 이게 사실 부분을 진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죠. 아마 선생님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실을 한번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 것은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운영자인 클라우스 슈밥이 직접적으로 이 용어를 사용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용어는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개념을 보다 확장한 것인데, 인더스트리 4.0이란 사물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산업 부문 생산의 자동화와 효율성을 극대화한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4차 산업혁명은 단순히 모든 사물의 네트워크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기보다는 인공지능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혁신적 기술들을 통해서 이전의 산업혁명과는 구분되는 또 다른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임을 예고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과 핵심적으로 연결되는 인공지능 기술 언급이 시작되고 있죠.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선생님들께서도 학교 생활 힘드신데도 불구하고 지금 석사 학위 과정 밟고 계시는 각자 나름대로 마음속의 목표가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욕심을 조금 적게 잡으셔서 석사 정도 따면 만족해야지 하셨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더 재밌기도 하고 박사까지 진학해보고 싶다, 이런 욕심을 가지실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고 나면 학문의 전문가가 되어만 이 전문적인 학문을 대학이라든지 더 높은 교육 현장에서 발휘해보고 싶다, 이런 욕심도 생기실 수 있을 겁니다. 박사학위 하나의 자격, 면허 같은 것이죠. 박사학위 소지하시게 되면 이제 대학 강단에도 서실 수 있는 기회 얼마든지 가지게 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지금 이제 선생님들께서 인공지능 이 관련한 전공이 막 신설될 때 저도 이제 박사학위 소지자였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교육대학 쪽에서 그 응용윤리 분야,
교수 채용 공고를 보고 이제 지원하려고 했는데, 특히 보니까 AI 관련한 학과 거기에 대한 강의 지원하는 것 이런 것과 관련이 많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조금 이제 AI 인공지능 이것에 대한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썼던 논문이 이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논문이 인연이 되어서 지금 인공지능대학원 선생님들과도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보면 이 논문이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선물과 같은 것이죠. 훌륭한 선생님들을 만나 뵐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진행되어 온 세 차례의 산업혁명이 가지는 특징을 간단하게 언급하는 것이 제4차 산업혁명의 고유한 성격을 이해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잘 알기 위해서는 온고지신이죠. 1차, 2차, 3차도 알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약 1만 년 전 인류의 농업혁명 이후 매우 오랜 시간이 흐른 18세기 중반부터 일련의 산업혁명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죠.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 중반에서 19세기 중반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증기기관의 발명이나 대규모 철도 건설 등과 같은 기술을 토대로 기계에 의한 생산을 이끌어내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까지 진행되었는데, 전기를 활용한 공장 속에서의 생산 조립 라인의 구동을 통해 이전과는 극적으로 구분되는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이끌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20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것으로 퍼스널 컴퓨터, 반도체, 인터넷의 발달이 그 흐름을 주도하였기에 우리는 그것을 컴퓨터 혁명 내지 디지털 혁명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슈밥은 이 세 단계의 산업혁명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정의나 학문적 논의를 검토해 볼 때 21세기의 시작점인 오늘날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의 출발선상에 위치해 있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 및 그것의 개념 정의가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도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기 마련이니까요. 이런 다양한 관점이 그 학문 분야 발전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실제 1차 및 2차 산업혁명은 일정 부분 학술적으로 개념 정립이 정착된 용어라고 할 수 있지만 3차 및 4차 산업혁명은 단순한 가설적 개념 내지 일시적 유행에 불과하다는 의구심을 품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비판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1, 2, 3차 산업혁명은 각각 동력의 확대, 동력 및 정보의 장거리 이동, 계산력 및 정보 처리 능력의 증대를 가능하게 한 것에 비해 4차 산업혁명은 인공물의 배움과 판단 능력 자체에 관심을 주로 둔다는 점에서 그것이 가지는 특징을 논의할 수 있는 지점이 분명히 존재할 것 같다고 주장하는 그런 관점도 존재합니다. 4차 산업혁명 개념이 학술적으로 의미 있는 논의가 가능한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러한 혁명적 변화를 이끄는 핵심적 기술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다음 관심사가 되겠죠. 제2의 기계시대, 인더스트리 4.0 논의를 확장시키는 제4차 산업혁명 논의는 어떤 기술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일까요? 슈밥에게서 직접 인용한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단순히 기기와 시스템을 연결하고 스마트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훨씬 넓은 범주까지 아우른다. 유전자 염기 서열 분석에서 나노 기술, 재생 가능 에너지에서 퀀텀 컴퓨팅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거대한 약진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 모든 기술이 융합하여 물리학, 디지털, 생물학 분야가 상호 교류하는 제4차 산업혁명은 종전의 그 어떤 혁명과도 근본적으로 궤를 달리한다. 슈밥이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제시문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3가지가 드러나고 있거든요. 아래 논의를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기업이나 기관 그리고 단체 등에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가는 다양한 기술의 목록을 작성하였는데요. 실제 그들이 진행하고 있는 과학적 약진을 통한 신기술들은 매우 다양한 분야와 영역에서 전개되기에 그 한계를 명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새로운 기술 개발의 공통된 특성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의 메가 트렌드로서 3가지 핵심 기술을 추출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슈밥에 따르면 이 3가지 핵심 기술은 물리학, 디지털, 생물학 기술을 말하는 겁니다. 244쪽 넘어와서요. 첫 번째 물리학 분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 기술은 무인 운송 수단, 3D 프린팅, 첨단 로봇 공학, 신소재 등을 예로 들 수가 있겠죠. 무인 운송 수단의 경우 연일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뿐만 아니라 센서와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서 자율적으로 체계화된 모든 기계의 능력치가 빠른 수준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향후 몇 년 내에 저가의 상업용 드론이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다음으로 적층 가공이라고도 불리는 3D 프린팅 기술은 대형 발전기에서부터 소형 의료기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대량 생산 제품과 달리 쉽게 맞춤형 생산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작용도 있을 수 있겠죠. 3D 프린팅, 3D 프린터 이거 학교 현장에도 많이 도입을 했잖아요. 사용하셨던 분들 중에서 이유를 모른 질환 이런 데 시달리는 분들도 굉장히 사실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발암물질 검출되었다는 뉴스가 작년 말 정도에 나왔었잖아요.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학교에서 기술 선생님이 이 3D 프린터 엄청 잘 활용하시면서 기술실에 딱 구비해두고 거의 항상 그걸로 수업 준비도 하시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거 사용한 뒤부터 원인 모르게 시름시름 앓으시고 학교에서 2번 정도 쓰러지셨어요.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도 오셨고요. 지금에 와서 보면 여기서 나오는 좀 안 좋은 물질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좋은 기술이 있으면 거기서 이제 비롯될 수 있는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신기술 빨리 도입하는 얼리 어답터도 좋지만 한 걸음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가 추이를 살펴보고 이제 천천히 거기에 이제 같이 돌입해가지고 조금 늦게 사용하시는 것, 이것도 선생님들 현장에서 지혜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서요. 2번째 기술인 디지털 분야, 이게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물과 디지털 간의 연계가 가능하게 하는 주요 기술인 사물 인터넷은 만물 인터넷이라고 불릴 만큼 상호 연결된 다양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여 인간과의 관계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물리학, 2번째가 디지털이라면 그 다음 단락, 3번째 기술은 생물학과 관련되는 분야입니다. 생물학 분야의 혁신 또한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것에 10년이 넘는 시간과 천문학적 비용이 들었던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현재 게놈 활성화 및 편집 기술까지 가능해졌으며 그 작업에는 단 몇 시간과 $1,000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뿐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3가지 살펴보았는데요. 잠시 쉬셨다가 이것에 대한 윤리적 분석 한번 살펴보고
또 이어가지고 저희가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AI 윤리 살펴본 다음에 AI 윤리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면 좋을까? 이까지 오늘 한번 시간이 되는 만큼 진행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